광산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무너진 광산, 끊어진 통로, 그리고 지하 700m 아래에 갇힌 33명의 남자들. 구조대는 매일 땅을 뚫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7일이 지났을 때였다. 드릴 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묶여 올라왔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칠레의 한 광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됐다. 이곳은 금과 구리를 캐내는 광산이었다. 햇빛은 강했고 땅은 건조했고 광부들은 익숙한 듯 지하로 내려갔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의 시작이 될 줄 몰랐다. 광부들은 트럭과 장비를 이용해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광산 안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길은 나선형으로 이어졌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졌다. 그들이 일하던 곳은 지하 약 700m 부근이었다. 사람이 쉽게 상상하기 힘든 깊이였다. 미로는 수백 미터의 바위와 흙이 있었다. 바깥과 이어지는 길은 좁은 통로뿐이었다. 그 길이 막히면 광산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광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동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울림. 그 순간 광부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문제가 생겼다고. 곧이어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다. 산 전체가 안쪽으로 주저앉는 것처럼 통로가 무너졌다. 먼지가 광산 안을 뒤덮었고 시야는 사라졌다. 탈출로는 막혔다. 밖으로 나가는 길은 끊어졌다. 33명의 광부들은 지하 깊은 곳에 갇혔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구조대가 광산으로 달려왔다. 가족들도 하나둘씩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 지하에 있었다. 그들은 광산 입구 앞에서 기다렸다. 이름을 부르고 울고 기도했다. 하지만 지하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구조대는 먼저 무너진 통로를 통해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붕괴의 규모는 너무 컸다. 지하에 갇힌 광부들도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다. 길은 막혔고 통신은 끊겼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제한된 공간, 얼마 되지 않는 식량, 그리고 서로뿐이었다. 그들이 피신한 곳에는 비상용 대피소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식량이었다. 그곳의 식량은 33명이 오래 버틸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며칠 안에 구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이때 광부들은 선택해야 했다. 공포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질서를 만들 것인지. 그들은 식량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아주 적었다. 참치 한 조각, 우유 몇 모금, 작은 비스킷 한 조각. 그 정도를 며칠에 한 번씩 나눠 먹었다. 배가 부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입에 넣는 수준이었다. 그곳에서는 시간 감각도 흔들렸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어둠과 열기, 습기와 먼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누군가는 분노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울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붙잡아야 했다. 33명 중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그 공포는 모두에게 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규칙을 만들었다. 잠자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을 나눴다. 맡은 역할을 정했다. 누군가는 물과 식량을 관리했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농담을 했다. 그 작은 질서가 지하의 공포를 버티게 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언젠가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언젠가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사고가 난 지 17일이 지났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드릴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17일이었다. 지하에 갇힌 사람들이 아무런 보급 없이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때 한 드릴이 목표 지점 근처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의 광부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그 소리는 기계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광부들은 드릴 끝에 종이를 묶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담은 문전이었다. 우리는 대피소에 있다. 33명 모두 살아있다. 드릴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구조대원들은 드릴 끝에 묶인 종이를 발견했다. 그 작은 종이를 보는 순간 현장은 폭발하듯 뒤집혔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라 33명 모두 살아있었다. 광산 앞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서로를 끌어안았다. 희망 캠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이 사고는 단순한 광산 사고가 아니게 되었다. 전 세계가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칠레 정부와 구조 전문가들, 해외 기술진까지 모여들었다. 목표는 하나였다.
지하 700m 아래에 있는 33명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꺼낼 것인지가 문제였다. 드릴 구멍이 뚫리면서 지하와 지상이 연결됐다. 구조대는 작은 캡슐 같은 통을 내려보내 음식과 물, 약품을 전달했다. 광부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급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편지도 내려갔다. 카메라도 내려갔다. 지하의 모습이 처음으로 바깥에 전해졌다. Un saludo a mi familia, a mi esposa y a mis hijos, gracias. Es todo. Un saludo a toda mi familia y mi hermano que fuerza más. Para mi familia, para mis hijos, mi señora, mi mamá, mi hermano. Gracias por todo. 부조가 장기화되면서 광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오래 갇혀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느껴진다.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다림은 더 잔인해진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심리 전문가와 의료진이 함께했다. 광부들에게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게 했다.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나누게 했다. 운동을 하게 했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편지를 주고받게 했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들은 지하에서 작은 사회를 만들었다. 리더가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다. 한편 지상에서는 구조 캡슐이 준비되고 있었다. 광부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캡슐이었다. 이 캡슐은 지하 700m 아래로 내려갔다가 한 사람씩 태우고 다시 올라와야 했다. 구조가 시작되면 한 명씩 차례로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다. 캡슐이 중간에 걸릴 수도 있었다. 통로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올라오는 동안 광부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래도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33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명씩 하늘로 끌어올려야 했다. 2010년 10월 13일 마침내 구조의 날이 왔다. 사고가 난 지 69일째였다. 지상에는 가족들, 구조대, 의료진,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조 캡슐이 내려가는 구멍이었다. 캡슐은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다. 지상에서는 몇 분이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캡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광부가 타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캡슐이 입구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첫 번째 광부가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현장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가족들은 울며 달려갔다. 구조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서 땅 위로 걸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구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명이 올라왔고 아직 32명이 남아있었다. 캡슐은 다시 내려갔다. 또 한 명을 태우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그 과정은 밤새 이어졌다. 관부들은 한 명씩 지상으로 돌아왔다. 지친 얼굴이었다. 수척한 몸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들은 가족을 안았고 의료진의 검사를 받았고 칠레 국기를 들었다. 69일 동안 땅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사람은 지하에서 동료들을 이끌었던 책임자였다. 그는 가장 늦게 캡슐에 탔다. 마지막까지 남아 동료들이 모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였다. 그가 지상으로 올라오자 구조는 완전히 끝났다. 33명 전원 생존. 그 말도 안 되는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33명이 모두 구조되자 전 세계 뉴스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지하 700m 아래에서 올라온 광부들, 가족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사람들, 칠레 국기를 흔드는 구조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영화가 되었다. 2015년 칠레 광부 매몰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33가 공개되었다. 영화는 무너진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Disappointing news. A huge rock, twice the size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shifted. And I 33 men trapped underground, and we don't even know if they're alive. The government tells us how much they care, and they do nothing. was over my head. How long do they have? There's food and water for 3 days. Nothing at all. Nobody's blaming you. You are my brother. We gotta pull together to get out of here. Say We are running out of time. It's not a question of if it falls, but when. I'm not leaving without him. If that is our last supper. I quit. The last thing we need is these men dying with the whole world watching. 33 men on the ground. 300 mothers, fathers, brothers, sisters, and we are their only hope. Say something. Let's get ourselves some miners. I believe we'll make it out of here because I choose to believe it. All 33 of us. Say something, I'm giving
See you old men out there.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 구조 이후 광부들은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방송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언론은 그들을 영웅처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박수만이 아니었다. 지하에서 보낸 69일의 기억이었다.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사람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고 이후 산호세 광산은 다시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33명이 살아 돌아온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위험한 현장이기도 했다. 이 광산은 사고 전부터 안전 문제가 지적되던 곳이었다. 그런데도 운영은 계속되었고 결국 거대한 붕괴 사고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위험 신호는 무시되었는가? 왜 광부들은 그런 곳에서 계속 일해야 했는가? 왜 사고가 난 뒤에야 모두가 안전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지만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구조 장면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전 세계는 33명이 살아 돌아온 장면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들이 왜 갇혀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다. 광산회사는 큰 비판을 받았고 결국 무너졌다. 산호세 광산도 더 이상 예전처럼 불어가지 못했다. 33명 전원 생존.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처음 지하에서 올라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3명 모두 살아있다. 그 문장은 전 세계를 울렸다. 그리고 69일 뒤 그들은 정말 모두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33명은 구조되었다. 광산은 닫혔다. 회사는 무너졌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의 어둠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